이 주소가 맞는데. 비닐하우스. 내 전세 어디 가서 돌려받노? 아, 씨. 뭐 집이 깨끗하고 좋네요. 보증금도 저렴하고. 여기 주인분이 이 근처보다 한 5천 원 싸게 내는 겁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뭐 보시다시피 지하철역에서 한참 올라와야 되기도 하고 또 뭐 꼭대기 층이고 해서 그렇죠 뭐. 아, 아니, 저는 꼭대기층이라서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던데요. 한 가구만 살 수 있기도 해서. 그렇죠. 역시 알아보시네. 그럼 이 집으로? 아니, 근데 등기부 등본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 제가 부모님한테 빌려 사는 독립이라. 아, 그럼요. 자, 부동산 사무실로 가시죠. 제가 가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자, 여기 등기부 등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권리관계 없이 깨끗합니다. 그렇네요. 기록사항 없음이라 되어 있고 선순위 대출은 없겠네요. 아니, 근데 이 갑구 이건 뭡니까? 아, 그 건물이 신축이라서 아마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잠시 넘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니, 이건 좀. 아,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주분이 금방 신탁 해지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럼 신탁 해지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도 되겠죠? 아, 그럼요. 제가 특약 꼼꼼히 챙겨 넣어서 계약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늘은 가계약금만 먼저 입금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정식 계약서 작성하시죠. 아니, 다음 주요? 아, 예. 건축주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다음 주에 퇴원해서 오실 수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주분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 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등본 그리고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특약까지 넣고 저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후. 예? 건축주가 구속됐다고요? 어머나. 아니, 그럼 제 전세 보증금 어떡하고요? 신탁회사에서는 전세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건물주는 구속되고 소유권이 있다는 신탁회사도 책임 안 진다고 하고.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는데. 아씨, 내 돈 어떻게 찾아야 되노? 제 첫 집가의 악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거다. 아, 이 오피스텔 주인. 예, 맞습니다. 아, 집 보러 오신 분. 아, 예. 올라가서 같이 봅시다. 예. 네, 올라가시죠. 자, 어때요? 집은 깨끗하고 좋네요. 아니, 근데 대출이나 이런 게 걸린 건 아니겠죠? 아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물 전체가 내 거기도 하고 지금도 세입자가 많아가지고 그 대출 이거는 얼마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대출이 있으면 좀. 이 오피스텔 그 전세로 하실 거죠? 아니, 전월세로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보증금 3천에 30. 일대에서 이만한 컨디션에 이만한 조건 잘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래도 대출이 있으면 좀. 그 아까부터 대출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거는 몇 달 안에 내가 다 갚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 특약으로 넣어도 되고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럼 그 부분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하면. 좋습니다. 옆에 부동산에 내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가서 계약서 쓰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집인 만큼 정말 따지고 따져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연락이 안 되나?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뭐지? 저 혹시 로아 오피스텔 사시던 분 아, 예, 그런데요. 혹시 바뀐 임대인 연락처 압니까? 아, 임대인이 바뀌었다니요? 여기 피해자 또 한 명 더 있네. 우리랑 계약했던 주인호 씨가 이 건물을 정호근 씨한테 양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속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가고. 아이, 건물주가 바뀐 걸 얘기 안 했다고요. 아, 그럼 새 건물주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가 그걸 못 갚아서 이 건물이 지금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잖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 집도 전세 사기라니.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아, 근데 이 주소가 맞는데. 아, 비닐하우스.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전세 사기를 2번이나 당하다니.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당하다니요. 그렇죠. 정말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 같은데 빨리 사건 해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호진 씨가 이 첫 번째 사기를 당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깨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당시에 소유주가 이 신탁회사로 돼 있었던 게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세나 전월세를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신탁 물건이면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건축주가 건물 준공한 뒤에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에 17억 원을 대출했는데 아마 건물 가격의 8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건축주가 본인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 수익정권을 급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 신탁사항에 기재된 신탁원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1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원부의 내용까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박호진 씨도 이제 이걸 예방을 하려고 특약의 소유관계 변동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나 봐요. 네, 전세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한 사실을 신탁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에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서 이를 숨기고 박호진 씨와 전세 계약을 했고요. 호진 씨는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네요. 그렇다면 건축주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외에도 공인중개사인 안정수 씨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수 씨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형사 고소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건축주와 안정수 씨를 공동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 안정수 씨는 공범으로서 사기 행위가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만약 안정수 씨가 사기죄의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안정수 씨는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았고요. 신탁 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공제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을 보면 공인중개사나 협회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 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탁 부동산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신탁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임차인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개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50%의 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탁 물건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탁 원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관계도 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기 사건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대책 마련을 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전세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 시세 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 변동사항 알림, 보증 가입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원인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고 주변에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안심 전세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의 앱으로 이 안심 전세 앱 간편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따가 녹화 끝나고 설치해야 되겠는데요. 네. 좀 휴대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심 전세 앱 이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 반드시 이 부분만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깨끗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부터 과도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주택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추후 부동산 경매 시에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외에도 토지 등기부도 같이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토지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오늘 만나보신 이 주인공 박호진 씨는 이후에 또 한 번의 전세 사기를 더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 두 번째 사례는요, 진짜 집주인이 작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자력이 없는 신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변경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돼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변경되면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 사실을 알고 난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변경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즉시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네요. 즉시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제일 좋은 거는 서면으로 남겨놓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건물을 양도받은 새 주인과 옛날 건물주하고 뭔가 짜고 이렇게 양도를 네.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주인호 씨와 정호근 씨가 공모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네. 일단 주인호 씨가 특약으로 기존 대출금을 몇 달 안에 갚겠다고 기재를 했는데 그쵸. 안 갚은 상태에서 임차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정호근 씨에게 이제 집을 양도했고 정호근 씨는 은행에 신규 대출을 했다가 못 갚아서 결국 경매까지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호근 씨가 아닌 주인호 씨가 계속해서 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호근 씨가 월세를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요청을 또 그쵸. 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사기죄 공범 관계가 있지 않았나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수상합니다. 그렇죠. 이상합니다. 네. 그럼 이 드라마에서는 그 계약을 했던 기존의 건물주 그리고
새롭게 양도받았던 건물주 그 2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두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요.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별개의 청구 원인으로 두 사람을 부진적 연대 책임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연대 책임 네.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전세 사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도 좀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들어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심 전세 앱을 꼭 설치하시고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전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부채 증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가 있는지 네.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확인하는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야 네. 정말 많다 그죠? 근데 뭐 소중한 우리 전세금을 지키려면 네. 사실 해야죠. 하긴 전 재산이니까. 네, 맞아요. 참 큰 돈인데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호진 씨를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억울한 일을 2번이나 당한 박호진 씨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까지 뉴스로 접한 바 있어 혹시 호진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주인어와 정호근을 상대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형사 고소하고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경매 절차에 채권 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